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오늘은 대바늘로 작고 가벼운 뿌띠 스카프를 함께 떠볼게요. 아우터 안쪽에 쏙 들어가는 정도의 작은 사이즈고요. 실내에서도 그대로 두르고 있을 수 있는 두께와 폭이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스카프입니다. 네모난 모양이 아니라 초승달처럼 가느다란 곡선을 이루는 형태고요. 끝부분에는 뾰족뾰족 삼각형 모양을 넣어줘서 둘렀을 때도 귀엽지만 작게 돌돌 말아 놓으면 더더욱 귀여워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미어 실과 울실 두 가지 버전으로 떠봤는데요. 성분과 촉감은 달라도 두 버전 모두 가볍고 예쁘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캐시미어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스카프의 길이는 110cm 내외고요. 폭은 가장 넓은 곳이 8cm 정도입니다. 재료는 카디프 캐시미어 클래식 25g짜리 한 볼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4mm 두께의 줄바늘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다 잠갔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단수 표시링 몇 개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와 돗바늘도 필요합니다. 이 캐시미어 실은 부드러운 만큼 살짝 약하거든요. 그래서 세게 당기시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모감이 있는 만큼 털날림이 조금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카프 뜨는 방법 먼저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 이 스카프 이렇게 봤을 때 이 평평하고 긴 가로 방향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뜰 거고요. 경사뜨기라는 기법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초승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끝부분에 삼각형 모양 만들면서 코를 막아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 기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코수가 많은 스카프이기 때문에 왕초보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꼬리실을 2.7m 정도 남겨주시고요. 자, 2.7m 되는 지점에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이 고리에 바늘 끼워주시고 한 코는 잡은 셈이에요. 자, 이 꼬리실에서 나오는 실을 엄지에 가도록 그리고 볼에서 나오고 있는 실을 검지에 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반적인 코 잡기 방식으로 이렇게 코를 만들어 줍니다.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250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코를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코를 잡아 주시면 요 다음 단에 작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스카프 시작 부분이 오므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코수가 많아서 조금 작업이 오래 걸리지만 천천히 모양이 가지런하게 되도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수가 많다 보니까 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링으로 일정 구간마다 표시하면서 작업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250코 만들어주고 돌아올게요. 자, 250코 다 잡고 돌아왔고요. 이제 첫 번째 단 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은 250코 모두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를 느슨하게 잡았다고 해서 요 겉뜨기 하실 때 느슨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손땀대로 쭉 떠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게 코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코가 가지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하면서 뜨셔야 됩니다. 이 스카프가 워낙에 코수는 많은데 단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얇게 떠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코가 돌아간 상태로 뜨실 수가 있어요. 꼭 주의하셔서 코를 평평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겉뜨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다 떴고요. 이제
뒤집어서 두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은 250코 다 뜨는 게 아니라 여기 반대편 끝에 20코를 남겨놓고 그 직전까지만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쭉 해볼게요. 자, 이렇게 20코 남겨둔 상태로 멈췄는데요. 이 20코는 이제 더 이상 뜨지 않고 편물 뒤집어서 3단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곧장 편물 뒤집는 게 아니라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잘 봐주세요. 지금 작업하던 실은 겉뜨기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을 왼쪽에 있는 첫 코에 이렇게 안뜨기 하는 방향으로 넣어서 그 코를 이렇게 걸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작업하던 실이 밖에 있었는데 바늘 사이로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 왼쪽 바늘로 방금 옮겼던 이 코를 이렇게 바늘 넣어서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 코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떠지지는 않고 왔다 갔다만 했네요.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그대로 편물 뒤집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른쪽 바늘에 표시링을 하나 이렇게 걸어줄게요. 방금 우리 했던 이 작업이 경사뜨기의 한 기법인 레벤턴이라는 기법이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코들은 뜨지 않고 여기 이쪽 부분은 이제 뜨게 되면 한 단이 올라가게 되죠. 얘는 작업을 안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단이 경사가 지게 뜨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코에 이렇게 방금 실을 걸어줬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던 실 쭉 당겨보시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보입니다. 자, 이 목걸이처럼 걸려있는 이 실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지 않도록 좀 당겨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시고 이제 다시 3단 뜨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떠주시면 3단 작업 바로 시작된 거고요. 3단도 계속 겉뜨기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에 역시 20코가 남을 때까지만 겉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코 남을 때까지 쭉 떠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 끝에 20코 남은 상태에서 멈췄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레벤턴 작업해 줄게요. 자, 실이 바깥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 그대로 오른쪽 바늘로 왼쪽 바늘 첫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지고 오고요. 바깥에 있던 실을 바늘 사이로 이렇게 안쪽에 가져다 놓고 왼쪽 바늘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넣어서 아까 옮겼던 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줍니다. 그리고는 편물 돌려서 오른쪽 바늘에 표시링 하나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이렇게 실을 걸어준 거 좀 당겨서 목걸이 부분이 커지지 않게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첫 코 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방금 이제 4단 뜨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 끝에 코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바로 턴을 해서 다음 단을 뜨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얘는 몇 단을 올라가더라도 코가 줄어들지 않고 처음에 250코 잡은 그대로 모든 코가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는 다만 이 표시링과 이쪽 표시링 사이의 코만 계속 작업하게 됩니다. 표시링이 점점 더 안쪽으로 오면서 작업하는 코는 적어지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떠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4단을 같이 떠볼게요. 4단은 여기 쭉 끝에 보시면 표시링 걸려 있잖아요. 이 표시링 전에 10코가 남을 때까지만 겉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쪽 끝쪽에 있는 표시링으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0코. 10코 남겨놓은 상태까지 왔습니다. 또 레벤턴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면이 이 스카프의 겉쪽 면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쭉 편물을 봤을 때
꼬리실이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이때 바라보는 요 면이 앞쪽 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다 보니까 꼬리실 찾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시링으로 겉쪽 면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스카프의 중간쯤 되는 곳에 편물이 꼬여서 뒤쪽 면을 표시하지 않도록 잘 보시고, 여기 지금 볼록볼록한 골이 있죠? 여기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바늘에 거는 게 아니라 여기 편물에 볼록볼록한 요철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겉쪽 면을 표시를 해주고 이번 네 번째 단에 랩앤턴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 바늘로 왼쪽 첫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가져오고 실 앞쪽으로 두고 다시 고리를 왼쪽 바늘로 다시 옮긴 다음 그대로 편물 돌립니다. 자, 그리고는 아까 걸려있던 표시링을 이쪽으로 옮겨서 걸어줄게요. 다시 여기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 또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 걸려있는 목걸이가 길어지지 않게 당긴 다음 첫 코 뜨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번 다섯 번째 단도 이쪽 끝에 가서 만나는 이 표시링 앞쪽으로 10코가 남을 때까지만 쭉 겉뜨기 해주세요. 자, 역시 표시링 앞쪽에 10코 남겨둔 상태로 돌아왔고요. 자, 또 랩앤턴 합니다. 자, 여기 첫 코를 오른쪽 바늘로 안뜨기 방향으로 옮겨 놓고 실을 앞쪽으로 가져다 놓고 다시 그 코를 왼쪽 바늘로 옮기고 편물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자, 그리고는 잊지 말아야겠죠? 표시링 여기서 빼서 오른쪽 바늘에 다시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는 방금 걸어준 이 목걸이 같이 걸린 실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당긴 다음 첫 코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6단 뜨기 시작한 거고요. 앞으로는 방금 떴던 4단과 5단을 5번 더 반복하셔서 즉 10단을 더 뜨시고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자, 4단과 5단은 여기 표시링 전에 10코 남을 때까지만 뜨고 랩앤턴을 하고 표시링 옮겨줬었습니다. 자, 그거 쭉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단 세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링 바깥쪽에 있는 코수 요게 10단을 뜨고 나면 80코, 그리고 요 반대편에 있는 표시링 바깥쪽도 80코, 그리고 표시링과 표시링 사이의 코수는 90코가 되어 있을 거고요. 겉쪽 면을 뜰 차례에서 멈추게 되셨을 거예요. 그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해 보시면 여기 겉쪽 면 한 번, 안쪽 면 한 번 이렇게 왕복을 하고 나면 이 표시링 바깥쪽에 있는 코수 두 쪽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30, 3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단 더 뜨고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뜨기로 한 단의 마지막 단 뜨고 역시 여기도 랩앤턴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뜨고 나면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이 단수링 바깥쪽 코수가 이쪽 80코, 반대편도 80코, 그리고 링과 링 사이 코수는 90코, 그리고 이렇게 겉쪽 면을 뜰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떠보시니까 첫 부분에서는 떠야 할 코수가 많았지만 위로 올라올수록 단수링이 안쪽으로 오면서 작업해야 될 코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훨씬 수월하셨을 거예요. 자, 모양도 보시면 이 양쪽 끝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볼록한 모양, 초승달 모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단을 뜰 차례인데요. 16단은 똑같습니다. 자, 표시링이 있는 곳 그 앞에 이번에는 12코가 남을 때까지 뜨고 랩앤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링 앞쪽에 12코 남은 상태고요. 여기서 랩앤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편물 뒤집고 똑같이 링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16단 떠봤고요. 17단 동일하게 끝쪽에 12코 남을 때까지 쭉 떠주시고 랩 앤 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링 앞에 12코가 남아 있고요. 똑같이 랩 앤 턴. 자, 이렇게 16단과 17단 떠봤는데요. 이 두 단을 두 번 더 반복하셔서 4단을 더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표시링 바깥쪽 코수는 각각 116코씩 될 거고요. 표시링 사이 코수는 18코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겉쪽을 뜰 차례에서 멈추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뜨기로 한 단 중 마지막이고요. 역시 랩 앤 턴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표시링을 옮겨주고 표시링이 움직이지 않게 일단 다음 단에 첫 코 떠놓을게요. 자,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초승달 모양 만들어주는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작한 코로부터 쭉 떠서 이번에는 멈추는 것이 없이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다가 보면 랩 작업을 했던 코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살짝 코 모양이 달라요.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크기가 조금 더 길고 옆에 있는 코랑 멀어지면서 이쪽 코에 가까워진 약간 간격이 이상한 코가 군데군데 보일 겁니다. 얘들이 바로 랩 처리를 했던 그 코들인데요. 알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코수를 정확하게 세면서 작업하면 문제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반대편에 있는 여기 표시링까지는 그냥 계속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18코 겉뜨기 하게 되겠죠. 자, 이제 표시링을 만나면 얘는 이제 빼줍니다. 자, 그리고 표시링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코가 아까 말씀드린 랩 처리를 했던 코예요. 자, 얘를 어떻게 떠줄 거냐 하면 그냥 겉뜨기가 아니라 우리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왔었잖아요. 그 목걸이와 이 코를 함께 떠줄 겁니다. 자, 여기 잠깐만 확대해서 볼게요. 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밑에 보시면 가떠뜨기니까 여기 아래쪽에 볼록볼록한 작은 가로선이 생기잖아요. 얘도 그 가로선이 있긴 한데 조금 멀리 있어요. 여기 짧게 보입니다. 그 위에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지는 긴 가로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터뜨기 때문에 나타나는 작은 가로선,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지고 있는 긴 가로선. 얘가 그 목걸이입니다. 랩 처리를 하면서 만든 그 부분이에요. 얘를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지금 떠야 할 코 겉뜨기 하듯이 바늘 같이 넣어서 실 바늘에 감고요. 이 두 개 고리를 같이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랩 처리된 코를 같이 떠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11코는 그대로 그냥 겉뜨기 하시면 돼요. 자, 11코 뜨고 나면 다음 코 조금 다른 코랑 다른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아까 랩 하면서 둘러줬던 목걸이를 찾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로 길게 지나가는 선이 보이네요. 요거 살짝 들어보시면 이제 다른 코들처럼 이렇게 짤막한 가로선 보이고 얘는 길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목걸이 부분에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원래 떠야 될 코 여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같이 바늘 동시에 넣어서 실 감고 두 개 고리를 함께 통과하도록 이렇게 끌고 나와서 겉뜨기 완성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로선 좀 찾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늘 넣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11코 뜨고 나면 또 이렇게 랩을 씌워 놓은 코가 나타납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두 개 고리를 함께 떠줍니다. 자, 이렇게 랩 처리가 된 코는 우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자막으로 몇 코 다음에 나타난다. 요거를 적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그대로 찾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 처리한 코 뜨면서 끝까지 겉뜨기 다 떠주시면 되겠네요. 자, 22단 끝까지 떠줬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23단을 떠주면 되는데요. 이번 단은 여기 반대편 끝에서 8코 남겨놓고 거기까지 쭉 떠줄 겁니다. 그래서 미리 표시를 좀 해둘게요. 둘, 넷, 여섯, 8코. 여기 표시를 걸어두고 여기까지만 떠줄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쯤 보시면 표시링 하나 더 남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떠오다가 이 표시링을 지나고 나면 지난 단에서 이쪽에서 해줬던 랩이 씌워져 있는 코 처리 있죠? 그거를 이 표시링 이후부터는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 1단은 여기 중간쯤에 있는 이 표시링까지는 그대로 쭉 겉뜨기 해볼게요. 자, 표시링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링은 이제 빼줄게요. 자, 그리고 표시링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얘는 바로 랩이 씌워져 있는 코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걸이랑 코랑 함께 뜨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반대편에서 떴던 거랑 똑같은 간격으로 랩앤턴 했던 코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자막에 적어 드리는 것 참조하셔서 계속 그 코를 처리하면서 이번에는 아까 표시해 뒀던 8코 남은 요 지점까지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링 있는 곳까지 왔고요. 자, 표시링은 잠깐 빼놓고 여기서도 랩앤턴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랩 처리를 하고 편물 돌리고요. 똑같이 다시 링을 오른쪽 바늘에 꽂아 둘게요. 자, 이제 이번 단은 구멍 무늬를 쭉 넣어 줄 거고요. 끝까지 뜨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8코 남겨놓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링 먼저 하나 걸어 둘게요. 자, 이제 구멍 무늬를 넣어 줄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코는 그냥 겉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목걸이 부분을 좀 당겨서 이렇게 첫 코 떠주고요. 자, 이제부터 뜨는 코드를 반복해서 뜰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코의 바늘을 이렇게 함께 넣어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 지금 실이 바깥쪽으로 가 있잖아요. 요 실을 바늘 사이로 이렇게 앞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요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방금 떴던 거. 자, 실이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뜹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두 코를 바늘 한꺼번에 넣어서 모아뜨기. 그리고 실을 다시 안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두 코를 모아뜹니다. 자, 실이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를 하기 때문에 바늘에 이렇게 어색하게 걸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떠보시면 여기 요 코는 방금 모아뜨기 한 코고 그 옆에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생기는 코가 있는데요. 얘가 바늘 비우기 코가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구멍이 될 거예요. 자, 요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코 모아뜨기 한 다음에 바늘 비우기를 위해서 실을 앞쪽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두 코 모아뜨기, 실 앞쪽으로. 요거 쭉 반복하셔서 반대편 표시링 근처까지 왔을 때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 앞쪽으로 실 가져다 놓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작업하시면 코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꼭 빼먹지 말고 두 코 모아 뜬 다음에 실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단인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멍무늬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여기 표시링 앞에 남은 코를 보니까 홀수개가 남아 있어요. 요거 짝이 맞지 않는다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홀수개가 남아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계속 끝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모아뜨기 하고 나서 이렇게 실 안쪽으로 해주는 것까지가 계속 반복 규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실 안쪽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한 코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때 그대로 이 남아있는 한 코 그냥 겉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이 걸쳐지면서 바늘 비우기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 표시해 둔 곳에서는 랩앤턴을 또 해줍니다. 자, 실 앞으로 두고 다시 왼쪽으로 옮기고 편물 뒤집고요. 똑같이 링으로 다시 표시해 둘게요. 자, 이제 다음 단은 쭉 끝까지 겉뜨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끝에 표시링 하나 또 걸었었잖아요. 이 표시링 다음 코는 랩앤턴을 했던 코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걸이가 걸려있는 코거든요. 요거 처리하는 거 요것만 주의해 주시고 끝까지 다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쪽 부분에 구멍 무늬를 넣었으니까 한번 같이 잠깐만 떠볼게요. 자, 첫 코는 그냥 겉뜨기고요. 두 번째 코는 실을 앞쪽으로 넘겨서 만들었던 바늘 비우기. 이렇게 구멍 무늬가 생긴 게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코가 헐렁하지만 그냥 그대로 겉뜨기 하듯이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냥 겉뜨기, 또 바늘 비우기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거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저는 끝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뜨다가 표시링 만나면 이제 얘는 빼둘게요. 이렇게 목걸이와 함께 떠주고 나머지 끝까지 겉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방금 구멍무늬 한 단, 그리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한 단, 이렇게 두 단을 떠봤고요. 자, 이제 앞으로 겉뜨기 두 단만 더 떠주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한 번, 뒤쪽에서 한 번, 이렇게. 그런데 앞쪽 면 이렇게 떠가시다가 보시면 끝에 또 표시링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처리했던 것처럼 이 표시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코를 목걸이와 함께 떠주시는 거, 그것만 주의하셔서 겉뜨기 두 단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렇게 앞쪽 면, 겉쪽 면 뜰 차례가 될 거예요. 거기서 멈추시고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겉뜨기 두 단 더 하고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스카프 모양, 초승달 모양으로 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스카프 쉐입은 다 잡은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겉면을 보고 앞쪽 면을 뜰 차례에서 멈추셨을 텐데요. 이번 단에서는 여기 스카프 끝에 있는 뾰족뾰족한 삼각형 무늬 함께 떠볼게요. 이 삼각형 무늬는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보시면은 작은 거, 그리고 중간 크기, 그리고 제일 큰 거,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 떠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삼각형 무늬부터 뜨는 게 아니라 앞부분은 이렇게 일자로 그냥 코막음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코부터 21번째 코 다음에 이 표시링을 하나 꽂아 줄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21. 이렇게 꽂아주고 나서 코막음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일자로 가는 코막음 부분은 굉장히 헐렁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겉뜨기 두 코를 헐렁하게 떠주시고, 헐렁하게 떴습니다. 맨 앞에 있는 코로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당겨내서 뒤집어 씌웁니다. 자, 다시 그 다음
코를 하나 떠서 바늘에 두 코가 되고 나면 첫 번째 코로 두 번째 코를 뒤집어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코막음을 표시링까지 해줄 거예요. 헐렁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링 앞에 코까지 다 맞고 오른쪽 바늘에 고리 하나만 걸려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삼각형 모양 떠볼게요.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우선 좀 내려놓고 표시링을 둘, 넷, 다섯 코 건너뛰고 그 다음에 표시링을 걸어줍니다. 다섯 코 다음에 표시링 걸어주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코 막을 때는 굉장히 헐렁하게 떴었잖아요. 지금은 본인의 텐션대로 뜨시면 됩니다. 우선 한 코를 떠줄게요. 자,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는 랩앤턴을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도 계속 랩앤턴을 활용해서 뜨게 돼요. 다음 코에서 랩앤턴. 왼쪽에 다시 보내고 턴. 자, 턴 하실 때 여기 이쪽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바늘이 자꾸 쑥쑥 빠지거든요. 두 개 바늘 모두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두 코를 모두 떠줄게요. 하나, 둘. 자, 두 코 뜨고 또 이제 편물 뒤집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코를 다시 두 코를 떠볼게요. 뜨고 나서 세 번째 코는 아까 랩앤턴 했던 코거든요. 그래서 목걸이가 걸려 있을 거예요. 같이 떠줍니다. 자, 이제 바늘에 세 코가 걸렸죠. 자, 한 코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네 코가 되고 나면 다음 코는 또 랩앤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면 되겠죠. 편물 돌리고 왼쪽 바늘에 있는 네 코를 다 떠줍니다. 둘, 셋, 넷. 그리고 또 편물 돌려주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직전 코드를 모두 코막음 합니다. 자, 뾰족뾰족 삼각형을 뜰 때는 여기 코막음 할 때 여기처럼 헐렁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본인의 손땀대로 뜨면서 코막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링 앞에 코에 보시면 또 여기 목걸이 걸려 있어요. 얘도 처리하면서 해주고 코막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끝에 한 코 더 남아있죠. 얘까지 이렇게 덮어 씌우고 지금 보시면 표시링 앞에 있던 코들은 모두 떠주었고 오른쪽에 고리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멈추시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작은 삼각형 떠봤습니다. 이제 중간 사이즈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내려놓고 이번에는 또 표시링을 7코, 둘, 넷, 여섯, 일곱 코 건너뛰고 표시합니다. 자, 중간 사이즈 보시면 앞부분 4단은 방금 떴던 작은 사이즈랑 동일해요. 그거보다 2단을 더 떠주는 게 그냥 중간 사이즈라서 자, 또 한번 작업해 볼게요. 지금 오른쪽 바늘에 한 코만 걸려 있죠. 자, 한 코를 더 떠줘서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되고 나면 랩앤턴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뒷면에서는 왼쪽 바늘에 있는 두 코 모두 떠줍니다. 그리고 또 편물 돌려서 우선 두 코를 앞쪽에서 뜨고 나면 그 다음 코는 랩앤턴 했던 코니까 목걸이 처리를 좀 해주고요. 이렇게 목걸이 처리를 하고 나면 한 코를 더 떠줍니다. 자, 이제 바늘에 4코가 걸려 있죠. 이때 랩앤턴. 잘 보시면 오른쪽에 짝수코가 걸리고 나면 랩앤턴을 하고 있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돌려서 왼쪽 바늘에 있는 4코 모두 떠줍니다. 랩앤턴 후에 실 살짝 잡아당기는 것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아까 작은 사이즈는 여기서 코막음을 시작했었는데요.
두 단 더 떠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 4코를 더 떠줄게요. 4코 뜨고 나면 그 다음 코는 레벤턴 했던 코예요. 자, 목걸이를 함께 떠주고, 자, 이렇게 레벤턴 했던 코 뜨고 나면 한 코를 더 떠줍니다. 자, 6코가 됐죠? 이렇게 짝수가 되고 나면 또 레벤턴. 앞으로 돌리고, 편물 돌려서 이번에 왼쪽에 있는 6코를 쭉 떠줍니다. 자, 이렇게 6코를 뜨고 다시 뒤집고 나면 중간 사이즈는 이렇게 6코 뜨고 나서 뒤집은 여기 겉쪽 면에서 바로 코막음입니다. 2코 뜨고 코막아주고 쭉쭉 표시링 걸린 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표시링 전 코에 보시면 목걸이 걸려 있죠? 자, 얘도 처리해서 뜬 후에 이렇게 고막음,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 뜨고 고막음. 자, 이렇게 뜨는 게 중간 사이즈입니다. 자, 요 중간 사이즈는 하나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 더 떠주세요. 표시링을 7코 띄워서 작업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사이즈 하나 더 떴고요. 작은 거랑 중간 사이즈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큰 사이즈를 떠볼 텐데요. 큰 사이즈는 19개나 뜰 거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링 앞쪽 코는 다 뜨고 오른쪽 코 하나만 남은 상태고요. 여기서 표시링을 이번에는 9코 건너뛰고 걸어주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중간하고 똑같아요. 자, 우선 한 코를 떠서 바늘에 2코가 되고 나면 레벤턴. 그리고 왼쪽 바늘에 있는 2코를 실 좀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떠주고 또 턴. 자, 이번에 왼쪽 바늘에 있는 2코를 먼저 떠주고요. 그러고 나면 목걸이가 걸려있는 코가 나타납니다. 목걸이 같이 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코를 더 떠서 이렇게 4코가 되고 나면 또 레벤턴. 쭉 잡아당겨서 여기 왼쪽 바늘에 4코를 모두 떠주고 또 돌려서 이번에도 우선 4코를 뜨고 나면 목걸이가 걸린 코가 또 나올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같이 떠준 다음 목걸이 걸렸던 코 다음 한 코를 더 떠주고 나면 여기 6코가 되죠. 자, 짝수가 되고 나면 또 레벤턴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6코 떠줍니다. 자, 이번 큰 사이즈는 여기서 코를 막는 게 아니라 2단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6코를 떠주고 나면 또 목걸이가 걸린 코가 나타나죠. 자, 얘를 함께 떠주고 그리고 그 다음 코까지 한 코 뜨고 나면 또 여기 이제 짝수인 8코 걸렸습니다. 또 레벤턴. 뒤집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8코를 다 쭉 떠줍니다. 자, 이렇게 뒷면에서 8코 뜨고 이렇게 앞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코를 막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시링 앞에 코 보시면 목걸이 걸려 있어요. 이것도 처리해서 뜬 다음 코막음 그리고 다음 코 마지막 코까지 떠서
코막음. 자, 이렇게 표시링 앞쪽 코 다 떠줬고 오른쪽 바늘에는 한 코 남았을 때 이제 표시링을 다시 9코 뒤로 표시를 하고 똑같이 계속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사이즈 이렇게 나왔네요. 조금씩 크기 차이 보입니다. 자, 요 큰 사이즈를 이제 앞으로 18개 더 뜨셔서 전체 19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모양 뜨면서 필요한 팁 잠깐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뒷면에서 뜨다가 뒤집었을 때 지금 내가 코를 막아야 되는 단인지 아니면 계속 떠야 되는 단인지 헷갈릴 때가 좀 많거든요. 그때는 여기 우리 스카프의 가로선과 달리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가는 요철 무늬 보이시나요? 요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끝에 보시면 아주 짧게 사선이 있어요. 넷. 이렇게 4개의 선이 나타났을 때 코를 막아야 되는 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삼각형을 뜨다가 어느 지점에 뭔가 잘못 뜬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싶은데 여러분들 푸시다 보면 우리 랩앤턴 했던 코 때문에 코를 줍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요 삼각형은 전체 풀고 다시 뜨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푸실 때는 링 하나 더 갖고 오셔서 우리 방금 찾아봤던 사선 무늬 중에 제일 짧은 거 있죠?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카프 무늬와 평행하게 코를 막은 쭉 내려오다가 평행하게 마지막 코 막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네요. 이 코 왼쪽으로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코 중에 여기 첫 번째 코 보입니다. 이 코 가운데 이렇게 링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는 지금 표시된 곳 있죠? 여기 전에 있는 코는 쭉 풀어냅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코 있던 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마지막 코 얘는 작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옆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풀리는 거 보입니다. 쭉 풀어보시면 당겨지지 않을 때까지 딱 풀어집니다. 얘가 마지막 고리에 걸리게 되죠. 요때 멈추시고 여기 이제 나머지 코들은 모두 왼쪽 바늘에 걸어 주시고 이 표시링이 걸려 있는 요 고리는 오른쪽 바늘에 끼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9코. 그래서 얘를 전부 왼쪽 바늘에 꽂고 9번째 코에 표시하면 요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바늘 끼우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가 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코를 주워 주시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큰 사이즈 무늬 19개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사이즈 삼각형 2개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 1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중간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는 영상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무늬 다 떠줬습니다. 이제 나머지 코들은 코막음을 해줄게요. 우리 이번 단의 시작 부분에 코막음처럼 아주 헐렁하게 뜨면서 나머지 코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막고 여기 고리 하나 남게 되죠. 자, 실을 꼬리실 어느 정도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살짝만 여기 고리를 크게 했다가 여기 자른 꼬리실을 이 고리 사이로 한번 통과시켜 줄게요. 매듭을 지어 주겠습니다. 살살 당겨서 작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됐고요. 여기 시작 부분 꼬리실, 끝 부분 꼬리실 돗바늘을 끼워서 편물 뒤편으로 사이사이 숨겨 주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사뜨기를 활용한 뿌띠 티아라 스카프 함께 떠봤는데요. 여러분 따라 뜨시기 어떠셨나요? 자,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